돌아가고 있어요, 쟤는. 자, 일단 박수 칠게요. 하나, 둘, 셋. 제가 젠지가 아닌데 근황이 그냥 하자. 그냥 근황. 저희가 최근 한 3, 4개월 가량 이제 코로나 이슈 이후로 저희가 자율근무제로 바뀌면서 거의 뭉칠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저희가 최근 영상 올라온 게 3개월 전이었나 2개월 전이었으니까 막 재택근무 시작하고 직후였나? 그랬던 우리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네, 거의 촬영은 3개월 만일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실 저도 약간 재택근무 관련된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장기화 될 거라는 전망은 있긴 했는데 정말 이렇게 좀 확고하게 네. 계속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는데 그때랑 좀 달랐던 거는 지금 이제 도모는 자율근무제로 완전히 정해서 그렇게 살고 있고, 사무실에는 요즘은 좀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보통 한 3분의 1에서 많으면 한 절반 정도 나오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가장 크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측면에서는 사무실 굉장히 쾌적해져 있고 빈 공간이 너무 많아서 좀 공허한 느낌들이 좀 납니다. 저번에 했던 게 뭐였죠? 제 기억에 자스민이 주다사였던 것 같은데 주다사 얘기했던 게 맞다 맞아요. 주다사기가 저번 최근이었고 제가 뭐 했었죠? 직콕 생활 이런 거 아 아니야? 맞아 직구 그런 거에서 약간 무슨 네이버 검색 검색 순위 이런 거 좀 변화되는 거 그런 거 얘기했었던 것 같고 로빈 어떤 걸 썼었죠? 기억이 안 나. 그거 아니에요? 온라인 미술관? 아 맞아. 어노테이션 만들려고? 네 아, 이게 그래서 지금 했고 진행 잘한다. 기억이 있네. 네, 저는 이번에 갖고 온 주제는 그 상업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수수께끼 시장을 공략하는 상업가들이라는 주제고요. 콜린한테 물어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이요? 네, 미국 기업이다. 정답. 오 진짜? 근데 정답은 아니고 제가 원했던 답은 아니 정답이긴 하지만 빌 게이츠가 19살 때 창업을 했고 스티브 잡스가 21살에 그리고 그 주커버그가 19살 때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 창업가들한테 붙는 위대한 스토리들이 우리는 알고 있고, 어쩌면 젊음이라는 거는 약간 창업가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이제 기조에는 반대편도 있습니다. 요즘에 중국 IT 업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기성세대를 내보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그 페이스북 창업자가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젊은이들만 고용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서 이슈가 되긴 했는데, 그런 기조가 이제 중국에서도 흘러 들어가서 사실 이제 40살이 넘어가면은 그 기업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대요. IT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반대편에 이런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젊음이 이제 창업 성공을 이끄는 필수 키워드처럼 느껴질까? 이 어떤 논문을 쓰셨던 분이 있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영국에서 쓰셨는데 나이랑 고속 성장하는 기업의 창업가라는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나이가 젊을수록 그 고속 성장을 하는 기업을 운영할 확률이 높은가 같은 조사였거든요. 자스민 어저께 물어봤지만 나이대별로 가장 높은 나이가 언제일까요? 고속 성장을 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창업가들.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를 보기로 주셨을 때 네. 사실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면에서는 30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공률에서는 40대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네. 그래서 미국에 270만 명을 분석을 했는데 창업가의 평균 나이가 42세였대요. 그리고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상위 1% 기업만 봤을 때는 45세로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제조업 모든 것들 다 포함하고 있어서 IT 중심의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를 봤지만 38.5세에서 40.8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절한 창업 시기가 언제일까는 저희 이전 시대에서부터 계속 논의가 됐었대요. 근데 다만 현재 기준으로는 40대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게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창업이라는 시기는 적절한 시기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게 창업에 대한 의지랑 환경이라는 주장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왜 젊음이 창업가의 키워드처럼 보일까? 이게 젠지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리치마켓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치마켓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한다기보다는 특소수의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그 나랑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야입니다. 그 재미로 보는 외모 평가를 위해 만든 게 페이스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 세계 가장 큰 커뮤니티가 됐고 모든 집에 개인용 컴퓨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이 이제 시작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만든 애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젊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장 좋은 것들은 개인 혹은 주변의 필요성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들과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느낀 스토리들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게 특징이었어요. 예전에도 콜린이 한번 소개해줬던 에이블리라는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패션 분야 쇼핑몰들이 탄생하고 사라지는데 제품 개발, 제조, 유통, 마케팅, CS까지 쇼핑몰이 작던 크던 한두 명이 감당해야 되는 업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결핍들을 에이블리라는 그 비즈니스가 풀어줬고 이제 옷을 잘 고르는 사람들은 이제 옷만 골라서 쇼핑몰을 운영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블리가 작년 기준으로 누적 다운로드 1000만 건, 누적 거래 2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면서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그 쇼핑 뷰티 서비스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생태계를 잘 이용하는 것도 사실은 이전에 갖고 있던 세대가 못했던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주제의 결론은 통계적으로는 젠지가 창업 성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다만 시장에 파격적 혁신을 가져올 것들은 젠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시장에서 약간 성공하는 스타트업들을 보면 평행놀이들을 하고 있어요. 마치 근데 그런 방식들은 그 아이를 관찰해 보면 세상에 보는 것들을 굉장히 다 처음 보는 거고 신기해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탐색하는 것처럼 테스트하고 뭐 만져보고 먹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점 시장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이 글을 읽는 뭐 예비 이 글이 아니구나 이 영상을 보는 예비 창업가분이 있다면 초반에는 나랑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지 한번 작게 만들어보고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큰 기업에서 하는 차별화 전략 같은 거는 처음엔 다 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경쟁사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 걸 어떻게 우리화 시킬 건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나랑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먼저 검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그 신규 비즈니스가 시작되고 조금 더 그 완성해 되는 과정에서 이제 모델이나 아니면은 좀 안정화될 때 완성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 여행 문화를 바꾼 에어비앤비나 이동의 기준을 바꾼 우버 같은 회사들도 사실은 젠지들이 세상의 표준을 다 바꾼 일들이거든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고 몰랐기 때문에 사회적 혁신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대표님 같은 대표님 호남 말씀. 아 그런가? 아 이거 글을 써서 그래. 내가 글로 써서.